incentive is that they have the right to deal in the United States. If they don't want to, they don't have to pay and they don't have to deal.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Black and white. Pay the tariffs or accept the deal.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습니다.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전쟁은 이재명 대통령을 원했던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세계 최고 전략가의 조언과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 요구는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라는 겁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우리 정부는 45일 안에 무조건 돈을 보내야 합니다. 안 보내면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3,500억 달러, 486조 원은 내년 우리 정부 예산의 약 6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자동차를 포기하더라도 이 합의는 마지막까지 국익을 지키는 합의가 돼야지 여기서 지금 섣부르게 도장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은 그래도 일본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게 대충 3분의 2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4천억 불 외환 보유고 중에 만약에 총액으로 그냥 대충 아까 편하게 말씀드린 3,500억 불을 우리가 콜을 당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환율 1,000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면은. 근데 제가 볼 땐 1,000원 더 올라가요. 당연하죠. 나라에 돈이 없는데. 그럼 환율이 1,000원 올라가고 이 정도 진출한다는 건 외환보유고의 사실상 90%에 해당하는 정도의 타격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환율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은요. 국가의 이 경쟁력. 이게 환율이거든요. 이거는 지금보다 거의 반토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지금 경제력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는 완전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통상 관계자는 미국의 이런 요구는 국내 제도 등을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분을 갖는 직접 투자 방식은 실패할 경우 돈을 모두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때문에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투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금 회수 전까진 수익을 반반씩 나누고 회수가 끝나면 90%를 가져가겠다는 요구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실패의 책임은 우리가 모두 안게 되는데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입니다. 연도별 투자 한도를 정한다든지 투자처와 손해 났을 경우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좀 여러 개 걸어 놓는 것이.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박사는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건 어리석다며 트럼프 요구 금액의 20분의 1만 수출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면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커 수석이 말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을 한국의 재정으로 충당하기를 원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조건은 사실상 한국 GDP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를 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의 패전국 독일에 요구했던 배상금하고 비교를 하면서요. 동맹국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건 전례 없는 사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국이 단순히 미국 시장의 접근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포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나쁜 거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베이커 수석 같은 경우는 1999년에 CEPR을 공동으로 설립을 하고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경제학자인데요. 그런 점에서 그의 견해가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도 있습니다. 베이커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내놓는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금세 말을 바꿔서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과거 EU가 15% 관세 협정을 체결한 직후 디지털세 문제를 이유로 보복 조치를 취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미 무역 합의 나쁜 거래일 뿐만 아니라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지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베이커 수석은 트럼프 시대에서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 이익을 중시하는 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폭적인 미국의 지원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일침입니다. 그는 해법으로 미국과 계속해서 협상을 하면서 양국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하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합의는 피하고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사안만 받아들이면서 최종 합의를 지연시켜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칭찬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공개적인 충돌 피해야 하고 합의가 명시적으로 파기되는 상황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미국 시장의 의존도를 줄이고 더 강한 군사력을 키워야 하며 이런 전략을 미국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런 분위기 상당 기간 길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취임 후 미국 상무장관을 20번 이상 만난 산업부 장관이 허심탄회하게 협상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배진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찾아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입국 직후엔 관세 후속 협의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양장관은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국익과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뉴욕 협상의 막점 마크에 대해 전한 김 장관은 첫 화두가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도 당황한 이슈였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협상 분위기는 그야말로 밀고 당기기의 연속. 김 장관은 이 과정을 두고 치열한 밀당의 과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책상을 치고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 불합리한 안을 지우고 새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종 딜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측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직접 투자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협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김 장관은 3,500억 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마스가 1,500억 달러처럼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관세 25%를 받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과 관계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세를 내거나 협상에 사인하거나 미국은 거듭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시간에 쫓겨 국익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Black and white. Pay the tariffs or accept the deal. 그러나 대통령실은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는 게 국익에 맞다는 겁니다. 장기화 국익 훼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 어려울 듯 하고요.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도 후속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하면서 공정한 협상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엔 미국의 중국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온다는 점까지 고려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특히 투자금 운용의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 수익금을 나누는 비율을 조정하는 데 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 한국은 5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5천억 달러는 우리나라 GDP 대비 2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는 GDP 대비해서 13%, EU의 1조 3,500억 달러는 GDP 대비해서
6.9% 수준입니다. 여기에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고 불평등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왔습니까? 자동차 관세 도대체 언제 15%로 낮아지는 겁니까? 미국은 일본과의 관세 협상 당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 일본의 최애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담기지 않아 일본으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また今後あり得るべき医薬品や半導体に関する大統領令において、我が国の最恵国待遇、これは7月22日に合意したものでありますが、これが確保される必要があるなど、引き続き米側への働きかけを続けていく必要がございます。 미국 외교 전문지 포링폴리시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단속 사태에 대해 자책골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포링폴리시는 현지 시각 12일 트럼프의 현대차 단속, 미국에서 배터리 브레인을 유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은 이 강력한 기술들을 혼자서는 만들 수 없다며 현대차 단속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대규모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은 배터리를 만드는데 아시아의 전문 기술력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해외 배터리 생산 능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20% 이상을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배터리 제조 공백을 외국인들이 메워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워싱턴에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조사국 CRS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미 관계에 도전 과제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단속 과정의 강압적인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한 상황을 짚은 걸로 풀이됩니다. 조지아주 서베너 경제개발청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근로자들은 배터리 셀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만큼 복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미 의회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후속 협의 중인 관세 문제와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도 언급했습니다. CRS는 미 법원에서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처 일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미국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또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라면서 현재 약 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들이 너무 엄격해 이를 다 받아들였다면 자신은 탄핵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대미 외교와 한반도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재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취임 100일과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지난 3일 미국 시사 잡지 타임즈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 상황을 털어놓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매우 엄격했다고 평가하며 그 요구들에 동의했다면 나는 탄핵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란 질문에는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상을 받을 만한 다른 인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타임은 이번 인터뷰 기사를 전하며 이 대통령이 한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와 성장 등 한국을 재부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왜 사인을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얻으러 간 게 아닙니다.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도전하고 성취를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도 경제 환경도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